아빠, 가지 마. 결혼식을 앞둔 딸의 울음 뒤로 아버지는 바다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가운 어시장의 아침. 비린내 섞인 바닷바람이 코끝을 스칩니다. 영수는 익숙하게 그물 보따리를 챙기죠. 옆에는 딸 지은이 장화를 신고 서 있습니다. 새벽 경매가 시작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지은은 생선 상자를 능숙하게 옮깁니다. 칼끝으로 내장을 발라내는 능숙한 솜씨. 10년 넘게 손마디가 닳도록 아버지를 돕고 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저 집은 딸 덕에 버티는 거야. 효녀라는 소리에 영수는 조용히 웃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엄마 없이 혼자 키운 딸아이, 꽃 같은 나이에 시장 바닥에만 있었으니까요. 딸의 앞길을 막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진심을 다 알지 못합니다. 평생 아버지를 보며 살았지만 그 속을 다 안다고 말하긴 어려웠죠. 영수는 늘 바다처럼 말이 없었습니다. 딸은 장화를 벗으며 눈치를 살핍니다. 아빠, 나 민석 씨랑 결혼 날짜 잡았어. 영수의 손길이 아주 잠깐 멈춥니다. 그저 그물코를 꽉 쥐었다가 놓을 뿐이죠. 딸은 침을 삼키며 대답을 기다립니다. 알아서 해라. 영수의 대답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다시 그물질에만 집중합니다. 아빠는 정말 나를 보내고 싶은 걸까? 지은은 혼자 부엌으로 들어옵니다. 찬물에 손을 씻는데 자꾸 눈물이 납니다. 무심한 아버지의 뒷모습. 평생을 곁에서 함께 했었는데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참 어렵습니다. 내가 떠나면 아빠는 정말 시원할까? 지은은 아빠의 진심이 궁금합니다. 사랑한다는 말까진 바라지도 않았는데 이토록 덤덤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운함이 밀려와 입술을 깨물어 봅니다. 그래도 혼자 남을 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힙니다. 내가 떠나면 밥은 제때 챙겨 드실지. 영수는 딸의 그런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말은 없어도 자식 속은 다 보이는 법이죠.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영수는 투박한 손으로 소주잔을 만지작거립니다. 결혼하면 아빠와 멀어지는 건 아닐까. 그저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아 딸은 서운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등 돌리고 떠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마지막으로 어리광을 부려봅니다. 아빠, 내일 우리 낚시나 갈까? 딸의 제안에 영수는 잠시 멈칫합니다. 하지만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이죠. 그렇게 부녀의 특별한 외출이 정해집니다. 지은은 어릴 적 아빠 손을 잡고 바다에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진 풍파를 상상도 못한 채 부녀는 그렇게 잠자리에 듭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고요한 새벽.
지은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영수는 벌써 장화끈을 묶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항구로 걸어갑니다. 발끝에 닿는 잔잔한 파도 소리. 배에 오르는 딸의 손을 영수가 잡습니다. 조심해라. 투박하고 거친 손이 참 따뜻했습니다. 작은 배는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떠납니다. 배는 점점 더 깊은 바다로 나아갑니다. 육지의 불빛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요. 지은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웃어봅니다. 영수는 묵묵히 키를 잡고 앞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다의 표정이 바뀝니다. 평온하던 수면 위로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죠. 순식간에 차가운 돌풍이 배를 덮칩니다. 영수는 본능적으로 키를 꽉 움켜쥡니다. 거친 파도가 배 위로 들이치기 시작합니다. 지은은 당황해서 배 난간을 붙잡습니다. 바다는 한순간에 무서운 얼굴을 드러냈죠. 아빠, 배가 왜 이래? 너무 무서워. 영수는 급히 배를 돌리려 시동을 겁니다. 하지만 엔진은 힘없는 소리만 냅니다. 쿨럭거리는 소리만 남긴 채 멈춰버린 엔진. 영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힙니다. 아무리 줄을 당겨봐도 반응이 없습니다. 기름 냄새만 가득한 채 배가 요동칩니다. 지은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를 부릅니다. 영수는 대답 대신 엔진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거센 파도는 배를 더 깊은 곳으로 밉니다. 익숙했던 바다가 생경한 공포로 다가오는 순간 배 안으로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바가지를 들고 물을 퍼내기 바쁩니다. 평생 바다에서 살았지만 이런 적은 없었죠. 표류하는 배는 방향을 잃고 떠내려갑니다. 멀리 보이던 등대 불빛도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저 멀리 검은 물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양식장에서 쓰는 커다란 작업용 뗏목입니다. 영수의 눈에 작은 희망의 빛이 스칩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뗏목으로 갑니다.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이 위태롭습니다. 지은아, 얼른 저기로 올라가라, 얼른. 영수는 딸을 잡아 들어 올립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지은은 겁에 질려 있습니다. 영수의 손길은 단호하고 억척스럽습니다. 딸을 간신히 뗏목 위로 옮긴 뒤 함께 따라 올라오려던 순간 커다란 파도가 배와 뗏목 사이를 무섭게 갈라놓습니다. 영수는 다시 배 위로 떨어집니다. 지은은 뗏목 위에서 울며 아빠를 부릅니다. 멀어지는 딸을 보며 아버지는 침착하게 소리칩니다.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금방 갈게. 하지만 배는 이미 통제불능 상태입니다. 구멍이 났는지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지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집니다. 핸드폰을 꺼냈지만 화면은 어둡기만 하죠. 배터리가 없어서 아예 켜지지도 않습니다. 아빠, 내 핸드폰이 안 켜져, 어떡해.
지은은 뗏목 끝에 매달려 비명을 지릅니다. 영수는 가라앉는 배 위에서 가슴이 철렁하죠. 본인의 핸드폰은 이미 바닷물에 잠긴 지 오래입니다. 유일한 희망이 속절없이 꺼져버린 상황. 지은은 미친 듯이 전원 버튼을 다시 누릅니다. 주변엔 지나가는 배 한 척 보이지 않습니다. 울지 마라 지은아. 아빠 여기 있다. 배는 이제 반쯤 잠겼습니다. 영수는 차가운 물속에 서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이 넓은 바다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딸이 위험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죠. 구조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영수의 눈빛에 무거운 결심이 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겨우 제 인생 찾아가려는 소중한 딸입니다. 그 아이를 차가운 바다에 혼자 둘 순 없습니다. 영수는 젖은 옷을 하나씩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딸이 있는 뗏목 쪽을 가만히 응시합니다. 그는 바다를 잘 압니다. 육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도 잘 알죠. 하지만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은아, 잘 들어라. 아빠가 수영해서 사람 데려올게. 딸은 자신의 귀를 의심합니다. 이 넓은 바다를 헤엄쳐서 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고개를 세차게 내줬습니다. 안 돼, 아빠. 너무 멀어. 그냥 여기 있어, 제발. 지은의 절규에도 영수의 표정은 오히려 평온합니다. 평생 무뚝뚝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어줍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당부를 남깁니다. 금방 올 거야. 겁내지 말고 뗏목 꽉 잡고 있어라. 알았지? 영수는 딸을 향해 짧게 손을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검은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차가운 물속으로 그는 사라졌습니다. 지은은 뗏목 끝을 붙잡고 아빠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심한 파도 소리뿐이죠. 영수는 어둠이 깔리는 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딸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가 팔과 다리를 움직입니다. 지은은 멀어져가는 아빠의 머리칼을 봅니다. 검푸른 바다가 영수의 몸을 집어삼킬 듯 넘실댑니다. 그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팔을 내뻗습니다. 육지까지는 가늠조차 안 되는 아득한 거리. 하지만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나아갑니다. 뗏목 위에서 떨고 있을 딸을 생각하면 멈출 수 없습니다. 입안으로 짠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밀려들어 옵니다. 체력은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이대로 힘을 빼면 바닥으로 가라앉을 것만 같죠. 죽음의 공포가 목전까지 다가온 바로 그때 아득한 정신 사이로 어떤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빠, 나 친구들이 생선 냄새 난대. 따은 머리를 흔들며 달려오던 아이. 비린내 나는 손으로 딸을 안아주지도 못하고 허 웃었습니다. 지은은 아빠 품에 안겨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 영수는
차가운 바다 한복판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우리 딸 결혼식은 보고 가야지. 감각 없는 팔을 다시 힘차게 휘두릅니다. 발길질 한 번에 딸과의 추억을 하나씩 꺼내 봅니다. 남은 생선을 구워주면 맛있게 먹던 아이. 그 모든 기억이 영수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감각조차 무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계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던 그때, 희미한 불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 마을의 가로등입니다.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 헤엄칩니다. 물속에서 발이 모래바닥에 닿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해안가로 기어 올라갑니다. 젖은 몸은 천근만근 무겁고 숨은 턱 끝까지 찼습니다. 마을 입구로 달려가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영수의 절규가 고요한 어촌 마을을 깨웁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죠. 그는 젖은 몸으로 바다 쪽을 가리키며 주저앉습니다. 우리 딸이 저기 바다에 혼자 있어요. 양식장 뗏목에. 빨리요. 영수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구급차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며 다가옵니다. 천장에 달린 형광등 불빛이 하얀 도화지처럼 번져 보입니다. 영수는 몇 번이고 눈꺼풀을 깜빡거립니다.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 입안은 모래라도 씹은 듯 서글서글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안 되는 아득한 순간. 영수의 귀에 나 지금 목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영수의 옆에서 숨을 죽이며 울고 있습니다.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힘에 붙여 눈동자만 천천히 굴려봅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아무렇게나 붙은 채 지은이 영수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습니다. 아빠, 정신이 들어? 아빠, 나 보여? 딸의 목소리가 떨리는 파도처럼 귓가를 때립니다. 영수는 딸을 살핍니다. 얼굴에 생채기가 났는지,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지 훑어보죠. 지은의 무사한 얼굴을 확인하고서야 참았던 숨을 길게 토해냅니다. 살았구나. 우리 딸이 살았어. 영수의 메마른 눈가에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고입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옵니다. 차트를 넘기며 영수의 상태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의사는 침대 옆에 선 지은을 힐끗 바라봅니다. 병실 안에는 무거운 정적이 흐릅니다. 의사가 영수의 퉁퉁 부은 다리를 한 번 더 체크합니다. 어떻게 이 몸으로 4시간을 버티셨는지 모르겠네요. 믿을 수 없다는 의사의 목소리. 지은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4시간. 아빠가 그 차가운 바다에서 홀로 견뎌낸 시간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지은은 아빠의 손을 자기 얼굴에 비비며 오열합니다. 거친 바다를 핥히며
나아간 흔적. 마디마디 부어오른 손가락은 제대로 펴지지도 않습니다. 아빠,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어? 큰일 나면 어쩌려고. 영수는 마른 입술을 간신히 뗍니다. 결혼식 못 가면 안 되잖아.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지은의 눈물을 닦아주려 애를 씁니다. 하지만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저 지은의 뺨 언저리를 툭툭 건드릴 뿐입니다. 안 다쳤으면 됐다. 내 새끼 살았으면 됐어. 지은은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입술을 깨물며 소리 없는 눈물을 쏟아냅니다. 영수는 딸의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보며 힘겹게 손을 뻗습니다. 묵직한 손바닥이 딸의 머리칼에 닿습니다. 지은은 아빠의 마른 발끝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아빠, 비만 오면 무릎 아프다고 절뚝거렸잖아. 환자복 소매 밖으로 드러난 아픈 무릎. 아버지는 다시 딸을 봅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어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우리 딸 예쁜 모습 봐야지. 그저 딸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딸에게 고운 옷 한 번 제대로 입혀주지 못했습니다. 생선을 다듬느라 딸의 손등에 남은 잔잔한 칼자국. 말없이 고생만 한 우리 아이에게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은아, 못 보내줄 뻔했다. 우리 딸 결혼 축하해. 평생 칭찬 한마디 살갑게 못해주던 아버지. 무뚝뚝한 아버지는 그 시린 바다를 버텼습니다. 오직 딸을 위해서 말이죠. 영수는 다시 깊은 잠에 빠집니다. 계절이 바뀌고 차가웠던 바닷바람도 제법 훈훈해졌습니다. 영수의 짓물렀던 손등에도 하얀 새살이 돋았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빳빳하게 다려진 흰 셔츠를 입습니다. 평생 장엄한 신고 살던 발에는 검은 구두가 신겨져 있네요. 어색한 듯 뒷머리를 만지작거리며 길게 숨을 내뱉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한 예식장 복도. 지은은 눈부시게 하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비린내를 묻히던 그 아이가 맞나 싶죠. 그는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지은은 환하게 웃으며 아빠의 팔짱을 꽉 끼웁니다. 그날 바다에서 서로를 놓지 않았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아빠, 긴장돼? 영수는 대답 대신 딸의 손등을 툭툭 두드려 줍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영수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아주 천천히 내디딥니다. 무릎에 바닷물이 차오르듯 시큰거리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합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영수는 앞만 보고 걷습니다. 시장 골목을 뛰어다니던 어린 지은의 모습이 겹쳐 보입니다. 무거운 생선 상자를 같이 들며 고생하던 그 모습. 이제는 그 고단했던 시간들을 이 길 위에 내려놓으려 합니다. 딸의 손을 사위에게 건네주는 순간 투박하고 거친 영수의 손이 잠시 허공에 머뭅니다. 그는
딸의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가 조심스레 놓아줍니다. 잘 살아라. 행복해야 한다. 영수는 딸의 뒷모습을 봅니다. 눈가가 뜨거워지지만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참아냅니다. 드디어 예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딸을 보았습니다. 영수의 얼굴에 아름다운 미소가 번집니다. 헤엄치길 참 잘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 돌아오길 정말 잘했다고. 예식장 창문 너머로 따스한 봄볕이 영수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혹시 살면서 그때는 몰랐던 부모님의 마음이 있으셨나요? 괜찮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